네, 오늘의 마지막 얘기인데요. 이거는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1학년, 요즘에는 워낙에 아까 전공 적합성, 뭐 진로 역량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는 아직 전공이 정해지지 않았어. 이리로 갈지, 절로 갈지. 뭐 그냥 수학도 좀 하는 것 같고, 뭐 국어도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보면. 그리고 부모님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나는 아직 전공이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나는 대체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은 일반고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1학기 때 끝나기 전까지 다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학년 때 들어야 될 수업들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공이 정해지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이번에 저부터 네, 할까요? 먼저 하시죠. 일단 애들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열까지 정해지지 않았는지 아니면 전공이 정해지지 않은 건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첫 번째로 계열이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제가 추천하는 건 오히려 문과 계열로 선택하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신을 따기엔 조금 더 유리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다 좀 의대, 약대 이런 분들이 좀 안정적인 직종을 원하기 때문에 이과 쏠림들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과는 1등급마저도 일반고 안에서는 확실하게 인원수를 다 못 채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할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문과에선 좋은 내신을 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과로 간다라고 하면 이미 상위권 애들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거의 2등급까지는 탄탄해서 좀 비빌 틈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가서도 좀 성적마저도 잘 안 나온다라고 하면 자기의 전공과 관련돼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벌는 차원에서 문과로 가서 그리고 정말 뭔가가 확실해진다라고 하면 좋은 내신을 가지고 이과에서 문과 모집 단위를 뽑는 단위들도 있거든요. 컴퓨터공학과도 문과 모집 단위를 뽑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찾으면서 전공을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열은 선택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좀 다르다라는 거죠. 문과하고 이과인 경우에 각각 계열은 정해졌지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좀 무난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과는 인문 계열에서 그러니까 모두 다 공통적으로 섞여 있는 과목들이 있거든요. 2학년 과정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철학이라든가 사회학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문과 단위 학교에서는 다 배우는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목들을 중심으로 과목을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2학년 과정에서 이과라고 한다면 공대가 더 많은 모집 인원을 뽑잖아요. 솔직하게 자연과학보다는. 그럼 공대를 중심으로 해서 교과를 선택해서 그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미래를 위해서 조금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공대를 위해서는 물리, 그러니까 원, 원능 수준이니까요. 네, 물화, 생지 중에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네 과목 중에서 세 과목 세 정도를 과목. 네. 선택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 원 과목에서 개선 안 되는 과목이 오히려 지구과학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애들이 물화생으로 몰리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죠. 활용도 그러니까 좀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과목들 그런 것들로 중심으로 선택하면 된다는 거죠. 지구과학은 사실 뭐 천문우주 이런 데 말고는 그렇게 쓸 일이 잘 없어. 정말 지구 과학 쪽을 원하는 애들은 들어야 되는 거죠. 네. 일단 저는 정해져 있지 않다면이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해져 있어야지 왜 안 정해져 있어 그게? 바뀐다면. 네. 그러면 바뀐다면. 그건 좀 이따가 바뀐다면을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바뀐다면. 바뀔 수도 있어요. 오히려 네. 바뀐다는 거는 뭔가를 해보고 본인이 시행착오를 하고 나서 이게 아닌가 보다 이래서 바뀐다는 건데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경험이 없다. 내지는 생각이 없다. 또는 생각이 너무 많다. 생각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우유부단하다. 결정장애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아니 결국은 선택을 해야지 그걸 갖다가 계속 묵히고 있는다고 해서 이 김장도 아니고 대표님 네. 어떨 때 보면 되게 영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럴 때 보면 영어를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전 답답한 거예요. 보고 있으면은 아니 그래도 한 16, 17년을 살았으면은
예, 물론 이제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나한테 이거는 좀 잘 맞는 것 같다. 예, 이거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은 좀 구분이 돼야 될 나이고. 그리고 저는 이게 되게 좀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 하고 싶은 게 없어 왜? 그러니까 무슨 과를 갈지는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뭐 일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게 전혀 없다. 뭐 이거는 공교육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오히려 공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저는 맞아야 되겠다. 입시 제도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반 애들의 70%가 내가 뭘 해야 먹고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감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30% 정도만 명확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점점 이게 학년을 내려가면서 중학교 때부터 진로 교육이 강화되면서부터 중학교 때부터 결정해라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애들이 정보를 그만큼 많이 얻을 수도 없어요. 선생님들이 뭔가 정보를 준다고 하더라도 관심이 있어야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과연 나이를 낮춰서 그 더 저학년에서 진로를 빨리빨리 선택하게 해서 좀 진로를 명확하게 하라라고 하는 건 애들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가혹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만든 상황이 가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맞죠. 왜냐면은 이게 초등학교 때 같은 경우 초등 교육과정 그다음에 중등 교육과정 컨셉이 다르잖아요. 초등은 일단 흥미 중심. 그렇죠. 예, 그다음에 본인의 적성을 찾아가는 예, 특히 몸소 뭔가를 해보면서 경험하며, 삽질을 하면서 체험하며. 예, 그렇게 해서 아 이건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도 보고 이렇게 하는 기간이고 이제 중등 교육과정 들어가면 이제 공식을 외우기 시작하잖아요. 이론을 배우고 그래서 머리를 채우는 그런 기간이 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초등이 흥미 적성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초등학교 3학년쯤 되면 엄마들이 수학을 선행을 시키세요. 네, 그러면서 애들이 1시에 학원을 가서 10시까지 붙잡혀 있고 문제를 못 풀리면 집에를 못 가고 뭐 이런 일도 비일비재하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과정에 몸소 뭔가를 해보면서 뭐 차라리 뭐 꽃을 꺾어 본다든지 아니면 나무를 심어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본인의 적성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지 못했다는 부분이고 그걸 또 공교육에서도 사실 어느 정도는 서포트를 하면서 애의 진로를 결정을 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 발표가 나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게 진로 연계학기잖아요. 지금 예,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진로 연계학기를 넣겠다. 그 다음에 수능 친 이후에 그걸 넣겠다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그걸 넣겠다는 얘기는 고교학점제를 편성하다 보니까 이거 진로 결정 안 되면은 완전 너무 힘들어. 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안 하고 하면은 사교육이 팔을 치고 공교육은 욕을 더블로 먹겠구나. 예,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죠 면피용으로 만든 게 3학년 2학기 진로 연계학기예요. 예, 그게 과연 얼마나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네. 이제 그 고등학교에 계시니까 네. 너무 다행스럽게 중학교가 아니니까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얘기를 할 때 본인들의 전공을 거의 대부분이 1학년 때 정해서 오나요? 아니면은 아이들이 없는 애들이 어느 정도예요? 그것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요즘에 워낙 반을 빠르니까. 단위로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 진로 분야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는 솔직히 10%도 안 된다라고 봐요. 예. 진짜요? 그냥 다행히 뭐였냐면 계열이 그러니까 문과냐 이과냐 예체능 계열이냐 이것까지 정해지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애들이 한 그래도 40에서 50%. 생각보다 네, 적잖아요. 네, 네. 생각보다. 전공까지 생각하는 애들은 정말 그 헬리콥터맘이라든가 돼지 엄마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그 짜여지게 길러진 애들 그런 애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저는 이게 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되게 의문이었던 게 이게 왜 문제의식이 없냐. 네,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의식이라고 보거든요. 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없을까. 그러면은 본인이 과목을 선택하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 없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스타트부터 하고 보자. 그러면은 방향성을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노는 열심히 졌는데 목표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표류를 하죠. 이거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종합전형이 그게 가장 한계인 거죠. 솔직히. 그러니까 다른 서양 미국만 하더라도 대부분 대학교까지도 네. 전공이 명확하지 않아요. 네. 아까 얘기해주신 그 10% 중에서도 사실은 제가 저희 애들을 보면 대학에 들어와서 전공을 바꾼 애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전공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냥 공부만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고등- 변경되는 거는 괜찮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본인이 이걸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이게 안 맞는구나. 내지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이런 게 있구나. 예, 이러면서 학습과 교육 과정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애당초 그걸 시도를 안 했다. 그러니까 아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하는데 이게 명확하게 잡히지 않는다. 학생부 자체도 선명한 라인이 없다. 저는 그러면 이거 정말 문제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래도 어쨌든 조언은 네. 주셔야 되잖아요. 네. 그 답답하지만 그래서- 전공은 정해져 네. 있지 않다. 하지만 구원은 해줘야 네.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제가 과목을 말씀을 선택을 드리면은 할까? 네, 중상위권, 상위권 애들하고 이제 중위권 애들은 전략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위권 같은 경우에는 대중 편승 전략으로 가라. 애들이 많이 선택하는 쪽으로 가라. 가장 안전한 전략이죠. 근데 이제 중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신이 뭐 1.5도에서 뭐 한 2등급 사이 뭐 이렇다. 그러면 진로가 조금 명확하고 비교과를 추가를 하면은 상당히 좋은 데를 갈 수도 있고, 이게 안 되면은 교과로 희한한 데를 가죠. 상당히 본인의 스펙보다는 상당히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데를 갈 수밖에 없는데, 1.5에서 1.8 내지는 한 2.0까지는 충분히 서울대 연고대도 가능한 라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진로만 좀 제대로 잡고 거기에 대해서 비교과만 쌓으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진로를 빨리 결정을 해라. 진로부터 결정을 해야지 결정 안 하고 그냥 저는 뭐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이래가지고 뭐 아무거나 선택하고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 과목을 선택하면 좋아요 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한 말씀 드리자면은 저는 코딩이 가장 만만하다라고 봐요. 코딩. 근데 코딩도 분야가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그리고 웹 개발하는 쪽도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쪽도 있고 이런데 전반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분야 내지는 딥러닝 요즘에. 아니면 파이썬 특히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파이썬을 일단 배우고 데이터 분석 쪽으로 가면은 이 데이터 분석 파트는 어디에 엮어놔도 엮을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본인의 어떤 진로를 갖다 어디로 정한다 하더라도 좀 어물쩍 같이 엮어서 하기에는 상당히 고등학교에 좋습니다. 있나요? 라고 과목이? AI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것 수학은 이것도 전문 네, 교과에는 네, 네. 있어요. 그리고 정보 쪽에 컴퓨터 응. 이론들이 있죠. 그러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 쪽을 좀 강화하는 학교들이 좀 많아지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있기는 분당에는. 한데 그거는 솔직한 얘기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조금 위험한 게 애들이 그냥 뭔가 트렌드를 따라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거에선 제가 좀 되게 부정적이거든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애들이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흥미도 없었는데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다가 오히려 나중에 그쪽에서 좀 재능이 있는 애가 아예 그 꿈도 못 가져보고 그냥 끝나는 중단돼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꿈이 없다라고 하면 솔직히 종합보다는 교과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좀 맞을 것도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제가 되면 중위권은 맞아요. 대중 편승 네, 전략으로 가라. 그렇게 이 되면 거죠. 교과를 확실히 딸 수 있는 과목 중심으로 네. 선택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네. 결론은 모아졌네요. 네. 굉장히 답답하다고는 네. 얘기를 하셨지만 현실은 실질적으로 아직 정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다. 네. 아직도.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책임일까요?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부모의 책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학교의 책임만도 아니고 네. 그냥 책임이 모두에게 있겠죠. 그래서 일단 전공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안타깝지만 야단을 맞았으니까 네. 정신을 차리고 일단 진로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그게 진로가 결정될 때까지는 교과 성적이 좀 잘 나올 수 있는 안전한 과목들을 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리고 적어도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열이라도 좀 구분을 해보자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